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을 주문형 강좌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봄은 봄이지만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은 왔지만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의 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3 입시가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멈춤이 됐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또 교정에서 여러분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빨리 듣는 그날까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수능 특강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익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지금 받거나 교과서 가지고 순진하게 3학년들이 진도를 나갈 수는 없으니까 EBS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은 여기 있는 교과서 내용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6쪽을 펴시면 힘과 평형 제1강이 있는데요. 힘의 합성과 분해, 그래가지고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물리량이란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 물리에서 사용하는 단위체계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길이, 시간, 온도, 질량, 또 속력, 에너지 이런 것 등이에요. 자, 면적도 있고 부피도 있겠죠. 밀도도 있습니다. 밀도. 그래서 스칼라량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단순하잖아요. 3 더하기 4는 7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정답이 딱 하나거든요. 스칼라량은 3 더하기 4는 7. 자,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 성분을 함께 표시하는, 함께 갖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전류, 방향이 다 있는 거.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자, 이것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충격량도 벡터량입니다. 자,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벡터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뭘 나타내냐면은 절대값 A 벡터라고 표시되어 있죠. 화면에. 자, 이건 뭐냐면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 그 벡터의 크기. 자, 그 다음에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살표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길이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벡터의 합성은 뭐냐? 벡터의 덧셈이에요. 벡터의 덧셈. 자,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거 A 벡터, 왼쪽에 거 먼저 설명하면 A 벡터가 위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B 벡터는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한다라는 것이 합성이에요.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평행사변형법은 가번에 나타나 있는데 점선으로 A 벡터의 크기를 오른쪽에 그대로, 방향도 그대로 점선으로 나타내고 B 벡터를 점선으로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이 되는 그곳으로 그었더니 초록색 벡터가 나오죠. 이걸 A 벡터와 B 벡터의 합한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도 벡터라고 했으니까 어떤 물체를 A라고는 벡터와 A라고는 힘을 위쪽 방향으로, B라고는 힘을 오른쪽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초록색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사변형법. 자, 오른쪽 나의 삼각형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쉬운 걸 택해봐라 이거야. 자, A 벡터 꼭지점에 B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했어요. 평행이동. 그러면은 우리가 A점에 처음에서 출발해가지고 A 끝점에서 B점을 다시 이렇게 타고 갔어요. B점 화살표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C 벡터가 되죠. 어차피 처음 출발점과 종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게 벡터거든요. 그래서 A에서 출발점이 어디죠? 아래쪽 밑에에서 자 출발해가지고 A의 종착점 화살표 끝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B의 출발점이 되고 B의 종착점 오른쪽 끝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는 어떻게 변했냐? 벡터는 B의 종착점으로 직선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으로 나온 초록색하고 삼각형법으로 나오는 초록색하고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그래서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은 삼각형법도 있고 평행사변형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합성을 했으면 벡터의 차를 해야 될 텐데 벡터의 차는 벡터와 벡터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지금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벡터에서는 방향이 180도 바뀌면 마이너스 B 벡터예요. 자,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 B 벡터 오른쪽으로 갔죠. 몇 칸이야? 4칸을 갔어요. 마이너스 B 벡터는 왼쪽 방향으로 4칸이 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B 벡터. 똑같이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합성 그러니까 청색의 벡터가 나와요. 자, C 벡터가 청색의 벡터.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하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덧셈하고 틀려요. B 벡터의 끝점, 종착점에서 A 벡터의 종착점으로 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종착점에서 B 벡터의 종착점에서 A 벡터의 종착점으로 선을 잇는 거하고 이게 합성 벡터가 되는 거예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벡터의 합을, 벡터의 차를 벡터의 합과 똑같은 방법인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벡터는 180도 반대 방향이다. 180도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분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요. 그 A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의 합성에서 보면 X성분에 있는 AX의 벡터와 Y성분에 있는 AY의 벡터를 합하면 A 벡터가 됐죠. 네. 이제 금방처럼. 그러면은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수평성분으로 AX 벡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벡터를 분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성분으로, 연직성분으로는 AY 벡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합이 A 벡터다라고 맨 윗줄에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에. 그러면 AX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 그러면은 원래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자, 이게 AX의 벡터의 크기예요. AY는 뭐냐? 분해 성분 AY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값이다. 사인 세타 값이다 라는 거예요. A 사인 세타. 자, 그래서 벡터를 분해를 했더니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힘의 분해에서 나오는데 빗면의 힘에서 이 벡터의 분해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을 그림으로 다시 보면, 자, 빗면에서의 힘의 분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토막이 빗면에 놓여 있어요. 그 빗면은 세타라고 하는 수평 방향과 세타 각도의 빗면입니다. 이 빗면에 나무토막이 놓여 있을 때, 자, 중력 방향은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아래쪽이죠. 이 중력 mg에 대한 분력이 mg 코사인 세타와 mg 사인 세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디가 직각이죠? mg 코사인 세타와 점선으로 있는 부분이 직각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자, 빗변이 mg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어디 쪽이죠? 네, 그 빗면과 수직항력과 평형을 이루는 힘이에요.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수직항력 쪽으로도 나무토막이 움직이지 않고 빗면의 아래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죠. 두 힘이 그게 평형이라서 그랬습니다. 평형이 아닌 알자 힘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mg 사인 세타예요. 자,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mg 사인 세타. 힘의 분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을 나누었어요. mg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자,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빗면에 흘러내리는 힘이에요. 빗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려는 중력의 분력이다. 나눌 분자. 자,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는 F는 이퀄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있잖아요. 운동의 제2법칙의 운동 방정식. F는 이퀄 ma. mg 사인 세타. 한번 해보세요. ma는 mg 사인 세타. 양쪽에 m이 사라져요. 그래서 a는 g 사인 세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다. 빗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다. 자, 빗면의 크기, 사인 세타 값을 계속 크게 해가지고 90도가 되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G 사인 90도는 뭐가 될까요? 네. 그러면은 빗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낙하하겠죠. G가 되겠죠. 가속도 값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순힘, net force. 자, 여기 확인 1번도 한 물체의 크기가 10N인 두 힘이 120도의 각을 이루며 작용하고 있다. 두 힘의 알자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벡터의 크기. 자, 방향을 알겠는데 삼각형법이든 평행사변형법이든 방향을 구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B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 놓은 게 이 점선의 크기죠. 그건 뭐예요? B예요. B 크기가.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뭘까요? 여기서 이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B 뭘까요? 사인 세타. 자, 여기에서 여기 점선의 길이는 뭘까요? 여기 점선의 길이, 여기에서 여기 길이 확장했어요. 왜?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이게 큰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확장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크기는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C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의 제곱은 여기 전체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값 C의 제곱은 C 벡터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높이가 B 사인 세타의 제곱. 완전 제곱식 전개합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B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뭐죠? B 제곱 코사인 제곱 B 제곱 사인 제곱. 그러니까 B 제곱을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뭐가 있어요? 2ab 코사인 세타. 자, 눈치챘죠? 이거 뭐예요? 1이네요, 1.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빗변의 길이에요. 빗변의 길이 C제곱이에요. C제곱. 근데 우리는 C제곱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C를 알려고 해요. C가 원래 크기잖아요. 벡터의 크기. 자, 그러므로 합성 벡터 P, C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쪽의 두 번째 개념 체크의 두 번째 문제가 10N과 10N이 120도 각도로 있잖아요. 저게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10N이 있고 이렇게 10N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120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어떻게 방향을 안다니까요. 삼각형 보고 방향을 알겠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봐보세요. 자, A도 10, B도 10이에요. 그리고 합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제곱 플러스 10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120도가 뭘까요? 자,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 10의 제곱 200이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또 100에다가 뭐가 되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 얼마죠?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인가? 그러면은 루트 200 플러스 200 코사인 마이너스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2분의 1 어떻게 돼요? 100이죠. 200에서 100을 빼보세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돼요. 자, 루트 100이 되니까 얼마가 되냐?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120도 각도로 어떤 벡터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겼을 때 원래 크기가 나온다. 10N이 나온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0N하고 10N을 120도 각도로 이루면 알짜이면 크기는 해놓고 풀이에 보니까 같은 크기의 두 힘이 120도의 각도로 작용하면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마치 암기 과목처럼 풀어놨네요. 예, 우리 교과서 이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봉을 할 때에 두 팔을 수직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두 팔을 평행하게 어깨 넓이로 잡아야만 자기 몸무게를 절반씩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의 각도를 120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넓혀서 120도 각도를 하게 되면은 왼팔에 걸리는 힘의 무게가 왼팔에 걸리는 자기 몸무게가 다 걸리고 오른쪽 팔에도 자기 몸무게가 다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깨 넓이를 계속 넓혀서 120도 각도를 두 손이 유지하게 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벡터의 크기가 120도 각도로 있을 때는 10 더하기 10이 1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스칼라는 10 더하기 10은 1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벡터는 10 더하기 10이 같은 방향일 때는 20이 될 거고 10 더하기 10이 반대 방향일 때는 0이 될 거고 10 더하기 10이 120도 각도일 때는 그 원래 크기인 10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식으로 계산하고 스칼라식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길이, 시간, 온도, 질량 등과 같이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뭐라고 했더라?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등과 같이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각 힘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을 합력이라고 합니까? 합력. 그 합력을 알짜 힘 또는 순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밖에서 소음도 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게 첫 강의라서 찍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운동의 법칙에서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토크 또 물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첫 강의입니다.